그날 밤에 한 11시 넘어서 12시 가까이 돼서 저는 이제 텔레비전 다른 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들 놈이 툭 튀어나와서 이태원에서 사람들이 죽어 뭐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채널 돌려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때 첫 느낌이 이랬어요.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저런 꼴을 당할 것이다라는 예견이 맞았다라는 거죠. 그 조직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. 그 위에 헤드가 어떤 성향이고 어떤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달라져요. 원래 그 밑에 있는 지금 공무원들이 문재인 대통령 때 있는 공무원들이에요. 다르지 않습니다. 그때의 경찰이고 그때의 소방관이고 그때의 행정 안전을 책임지던 그런 공무원들이죠. 그분들이 왜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가 그때처럼 작동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. 그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. 위에 갑자기 사장님이 바뀌었어요. 아주 일을 면밀하게 하시던 분 따라서 하다가 갑자기 그냥 대충 하시는 분이 오셔서 그냥 뭐 술이라 드시고 그냥 뭐 조회한다고 모여서 엉뚱한 이야기나 하시고 뭐 이런 분이 오셔서 밑에서 느끼게 이렇게 돼요. 아, 저래도 되는가 보다. 상무, 전무 그렇게 시작하고 국장, 부장 그렇게 시작하고 차장 밑에 말단까지. 그러면 그냥 조직이 와해되거든요. 근데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. 몇 달이면 그런 꼴이 나거든요. 대선 과정에서 우리가 그걸 윤석열은 그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어요. 윤석열을 찍은 분들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. 윤석열 개인에 대해서 인기도나 능력이 있거나 해서 그 사람을 찍는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어요. 그냥 정권 교체를 바라기 때문에 윤석열을 찍은 거죠. 다 알고 있는 일.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당하는 거죠. 이거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. 자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일을 스스로 우리 국민 스스로가 늪속으로 이렇게 들어갔는가.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?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원망하는 세월을 이렇게 보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그분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가 있고 그런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미리 막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분들, 그러니까 제 스스로, 그러니까 스스로들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. 남 탓하지 말고 우리 탓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. 요즘 그래서 마음이 많이 불편해요. 저도 그 영상을 보고 그러니까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. 왜 저런 말이 나오는가. 그러니까 다 온 국민이 압사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시간이었어요. 이미 그 사고 영상이 SNS를 통해서 다 나갔고 그리고 방송에서 다 압사라고 이야기하는 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방송이 나왔고 그래서 온 국민이 압사를 당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은 이태원 그 골목길 현장에 갔어요. 그래서 소방관과 기타 경찰 건드리고 이 골목길을 돌면서 한 말이 압사? 네. 압사란 말이야? 그 압사라는 말을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해요. 그러고 난 다음에 잠시 있다가 뇌진탕 아니야? 뇌진탕일 수도 있지. 뭐 뇌진탕이잖아. 뭐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온 국민이 아는 사실을 윤석열만 알지 못하는 듯한 그런 태도 말을 갖다가 한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거나 뭐 새벽에 대책회의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대책회의를 한 게 맞는 것인가. 그리고 그 앞에서 이거 보고하면서 그 현장 보고에서도 틀림없이 그게 압사라는 말이 단어가 등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근데 그걸 압사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게 뭔가
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무슨 뭐 잘못된 무엇이 있는 거 아닌가.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기가 할 만큼 다 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괜히 의심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왜 이런 의심들이 계속 증폭이 되느냐 하면 윤석열 자체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시 그때 대선 당시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. 우리 국민 여러분들 다 그때로 당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. 윤석열을 찍는 사람들조차 윤석열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무능하다라고 생각하고 뽑은 거예요. 그러면 지금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? 윤석열을 지지한 사람도 윤석열한테 표를 준 사람조차도 저 윤석열이가 무능하고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민심이 흉흉해지는 거죠. 국가는 그 국민들의 마음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어 이거 왔다 갔다 하게 돼요. 지금 국민들은 기댈 곳이 없는 거죠. 정부를 믿을 수 있는가? 장관이 나와서 만약에 저기 경찰과 소방이 충분히 인력이 동원됐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는 거의 무정부 상태에 지금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이 윤석열 정부를 믿고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불안이 지금 온 이 대한민국 온 전체 지금 번져나가고 있는 거죠. 이 상황에서는 그냥 늪처럼 그냥 붕괴되는 것밖에 없습니다. 지금 경제 상황은 안 좋죠. 금리 계속 오르죠. 불황이죠. 장사 안 된다 그러죠. 북한 미사일 쏘고 있죠. 공습경보 막 떨어지죠. 거기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이런 인명사고까지 나 있으면 이 대한민국은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 것 아닌가? 이 공포심으로 해서 이 국가는 더 힘들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윤석열의 자잘한 잘못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우리는 윤석열을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윤석열을 능력을 믿지 않으면서도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다라는 이 그때의 그 일로 해서 우리가 지금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다. 거기에 대한 반성부터 있어야 된다. 우리가 왜 이런 이 꼴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근원을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죠. 네.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냥 공교체 그래요. 문재인 그 정부가 싫었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국가가 누굽니까? 국민이 아니고 국가가 국민 아닙니까?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다라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. 예. 이미 벌어진 일이죠.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도저히 뭐 이렇게 상상이 잘 안 가요. 그러니까 다시 옛날처럼 이렇게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적어도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공격을 받는 듯한 이런 인상을 이런 것에서 벗어난 게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렇게 벗어났었잖아요. 그때 박근혜 때는 그랬어요. 근데 거기에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. 그다음에 믿을 수 있는 정부다. 내 생명과 내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정부가 내 등 뒤에 든든하게 있다. 네. 국가가 내 세금으로 내가 의무를 다해서 내가 국방의 의무도 다 하고 납세의 의무도 다 하고 교육의 의무도 다 하고 근로의 의무도 다 했으니까 국가가 나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다라는 안전된 상태,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. 이 상태로 살려고 그러면 윤석열을 내려오게 해야 됩니다. 윤석열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계속 이러시는 분이 계세요. 그래도 5년의 임기를 보장하고 윤석열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윤석열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든다라는 것은 국민이 안전하게 일상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사실 그 윤석열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.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것 아닌가. 지지율 안 올라요. 오를 리가 없어요. 오를 수가 없죠. 그 예.
이 소폭의 뭐 1, 2% 등락 이거 의미 없습니다. 전체적으로 그냥 이 밑으로 이렇게 깔려서 이렇게 계속 있는 거죠. 이거 민심이거든요. 이 민심은 뭐냐 그러면 나 불안해. 60% 70%의 국민이 지금 윤석열을 못 믿어서 나는 불안해 하면서 사는 거죠. 네. 이 불안감을 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? 국민이 왜 이런 불안감 속에서 불안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?